네, 이어서 같이 개념 기능 중심 교수 요목의 한계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계점은 개념 기능 중심 교수 요목을 구성하는데 어떤 개념과 기능은 선정은 하면 배열은 하느냐의 문제. 아까 우리 그 개념 중심 교수 요목에 관련되는 목록 아니고 개념 중심 교수 요목의 분류를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기능은 엄청 많아요. 뭐 사과하기, 용서하기, 반대 표현하기, 감사 표현하기, 기쁨, 좋아함, 분쾌함, 싫어함, 불만 표현하기, 의무 묻기, 뭐 안부하기, 소개하기, 이렇게 기능이 목록만 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개념과 어떤 기능은 선정을 해서 수업을 해야 하는지 그게 좀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정 개념과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언어 형식 가운데 어떤 언어 형식을 사용하느냐의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부탁하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탁하기를 표현은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 좀 잠깐 들어주세요. 이것 좀 잠깐 들어주세요. 이것 좀 잠깐 들어주세요. 이것 잠깐 들고 있을래요? 이것 잠깐 들어줄 수 있어요? 이것 좀 잠깐 들어주면 안 될까요? 이것 좀 잠깐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잠깐 들어주면 좋겠어요. 이거 좀 잠깐 부탁해요. 이렇게 다 부탁하기를 관련하는 표현이거든요. 또한 이거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더 이상 들 손이 없네. 이렇게 말하면서 힘든 눈빛으로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 이거 더 이상 손이 든 손이 없네. 이것도 은근히 부탁하는 그런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탁하기와 같은 기능이지만 다양한 언어 표현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언어 형태는 어떤 문법을 선정해서 가르치는지도 고민거리가 돼요. 또한 한 형태의 복수 기능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은 언어 형태, 하나의 형태 예를 들어서 뭐뭐 으시겠어요? 그래서 대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시겠어요? 네, 지금 가려고요. 이런 데는 의문, 지물하는 거예요. 지금 가시겠어요? 지물은 하지만 물 좀 열어주시겠어요? 이거는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요청하고 제안하는 거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대신에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나요? 그러지요. 그래서 듣는 사람은 창문은 열어주는 거예요. 이걸 김 선생한테 부탁해 볼까요? 이걸 김 선생한테 부탁해 볼까요? 김 선생님이 이런 걸 해주시겠어요? 김 선생님이 이런 거 해주시겠어요? 이거는 이때는 의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탁하면 김 선생님이 과연 해줄까? 해줄 리가 없지. 약간 좀 부정적인 확실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은 해주시겠어? 좀 의심은 하면서 안 해줄 거야 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수님이 학생에게 이렇게 조교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봐. 이거 좀 복사해 주겠어요? 이거 좀 복사해 주겠어요? 이거는 좀 명령하는 거예요. 복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은 해야 나가는지 다 고민을 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어 교재를 통해서 개념 기능 중심 교수 요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좀 자세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교수 요목은 따로 분명히 드러내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교수 자료인 교재를 통해서 교수 요목 살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초급 한국어 교재 구성표를 통해서 개념 중심 기능 범주의 내용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 출발이 되어 있는 경희 한국어 1, 2, 고려대 재미있는 한국어 1, 서강대 서강 한국어 1, 2, 서울대 한국어 1, 성균관대 배우기 쉬운 한국어 1, 2, 그리고 이화여자대 말이 트이는 한국어 1과 2와 같은 교재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 안에서 개념 기능 중심 교수 요목은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시는 되어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경희대 먼저 볼까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 보이면 할글 익히기, 인사하기, 소개하기, 장소 묻고 대답하기, 사문 이름 묻고 대답하기, 위치 묻고 대답하기, 명령하기, 부정표현, 비격식체 표현, 좋아하는 것 묻기, 공손하게 대답하기, 수 읽기, 가격 묻고 대답하기, 계획 말하기, 부탁하기, 확인하기, 전화로 용건 말하기, 물건 주문하기, 편지 쓰기, 비교하기, 묘사하기, 약속하기, 요청하기, 여행 계획하기, 목적 말하기, 증산 말하기, 병원 가기, 이유 말하기.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거 의사소통 기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경희대 한국어에서 이런 의사소통 기능이 있었다는 거 조금 여러분이 기능이 아닌 것은 보이나요? 의사소통이 기능 아닌데 경희 한국어에서 기능으로 나올 경우도 있어요. 네, 교재 구성표에 보면 기능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왔어요. 근데 아까 이거 중에서 기능이 아닌 것은 바로 병원 가기는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할근 익히기도 기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부정 표현, 비격식체 표현, 수 읽기 이런 거는 의사소통 기능이 아니에요. 의사소통 기능은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목적이에요. 왜 의사소통을 하는지, 상대방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에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상대방과 의사소통하는 목적이 무엇일지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은 기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사하기, 소개하기, 비교하기, 묘사하기, 비교를 하려고 부탁하려고 말하는 거라면 이거는 의사소통 기능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할근 익히기, 부정표현, 비격식체 표현과 같은 것은 의사소통 기능이 아닙니다. 병원 가기도 의사소통 기능일까요? 교려대 볼까요? 인사하기, 자기소개하기, 일과 표현하기, 가게에서 물건 사기, 물건 가격 묻기, 인상적 과거 사건 말하기, 장소과 사문 위치 말하기, 좋아하는 것 말하기, 음식 주문하기, 제안하기, 약속하기, 날씨 묘사하기, 이유 표현하기, 주말 활동과 계획 표현하기, 경험에 대한 질문하고 답하기, 교통수단 찾기, 전화하고 받기, 취미와 경험 말하기, 가족 소개하기, 정중한 표현 사용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기, 우체국에서 편지와 소포 보내기, 증상 설명하기, 충고하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서 의사소통 기능이 아닌 것이 있나요? 좀 애매한 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체국에서 편지와 소포 보내기는 의사소통 기능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여기가 있네요. 서강대는 하고 싶을 것 말하기, 제안하기, 수락하기, 거절하기, 휴일 계획 말하기, 다른 사람이 어떤지 말하기, 충고하기, 약속하기, 계획 말하기, 이유 말하기, 세부사항 대해 말하기, 식당에서 음식 주문하기, 경험 이야기하기, 약속 취소하기. 서운대는 기본 문장 표현하기,
이거 의사소통 기능이 아니네요. 그죠? 교실 용어 익히기? 이거 용어이잖아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음, 지시어로 표현하기, 긍정, 부정으로 묻고 답하기, 간단한 정보 찾기, 자기소개하기, 격식체를 써서 인사 나누기, 장소에 대해서 표현하기, 경어법으로 표현하기, 부정문 표현하기, 부정문, 날씨 표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주변 사물에 대해 형용사로 묻고 답하기, 요인 이름 알고 대답하기, 비격식체로 표현하기, 과거 시제로 표현하기. 이게 서운데 기능이 좀 아닌 게 많네요. 개인정보 얻기, 전화하기, 받기, 물걸 사기, 가격 말하기, 제안하고 제안에 응하기, 식당에서 주문하기, 퍼스 번호 읽기, 초대하기, 정중하게 요청하기. 그리고 성군관대하고 이화여자대는 뭘까요? 물건 사기, 자기소개하기, 장소, 위치 말하기, 개인정보 말하기, 경험 말하기, 날짜 표현하기, 비교하기, 사물 묘사하기, 수 표현하기, 원하는 것 말하기, 음식 주문하기, 이유 말하기. 서로가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초급 학습자는 대상으로 하니까 당연히 초급 단계에서 배워야 하는 기능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꼭 알아야 하는 기능은 있어야 하니까 있어야 해서 교재마다는 좀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죠? 제한하기, 확인하기,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말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추측하기, 기능성 묻기, 감정 표현하기, 권유하기, 글 안에 의도 말하기, 사실 기술하기, 요인. 요인 표현하기 아닌 것 같은데. 금지하기. 이화여자대 소개하기, 명명하기, 정의 내리기, 개인정보 얻기, 조언하기, 구하기, 어떤 일의 목적 서술하기, 나라의 특징 기술하기. 이것도 의사소통 기능일까요? 조건 비교하기, 일문 비교하기, 조언하기, 여행 정보 구하기, 교황 소개하기, 조언하기, 여행 경험 말하기, 거절하기, 음식 특성은 말하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증상 설명하기, 생활 습관 말하기, 건강에 대한 생활 습관 말하기도 조금 의사소통 기능 아니에요. 건강에 대한 조언하기, 비교해서 말하기, 화제 전환하기, 추측 내용 말하기, 정보 얻기, 정보 확인하기, 칩 구하기.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6개의 교재를 살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6개의 교재 안에서 의사소통 기능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보면 우리 기능이라는 것은 화행이거든요. 다른 말로 화행. 화행이라는 것은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하려는 그런 목적이나 의도예요. 그런데 아까 6개의 교재에서는 우리 좀 약간 혼재되어 있는 거 있어요. 문법 범주의 의미와 과제가 기능 항목에서 좀 혼재되어 있어요. 약간 혼동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법 요소의 의미로는 문법이에요. 이거 기능이 아니고 문법이거든요. 근데 기능 항목에서 나왔어요. 부정 표현. 부정 표현은 치 않다, 못하다. 이러는 부정 표현은 의사소통 기능이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히 문법입니다. 이유 표현. 이유 표현도 문법이잖아요. 아어서기 때문에 는 바람에 이거는 문법입니다. 기본 문장 표현은 또 문법이고요. 지시어 표현, 긍정, 부정 표현, 이가 아니에요. 책이 아니에요. 경어법으로 표현하기. 경어법도 당연히 문법의 범주이죠. 비격식체 표현, 격식체 표현, 과거 시제로 표현, 비교 금지. 그래서 이런 거는 기능이 아닌다는 것은 왜냐하면 언어로서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휘 범주에서도 좀 어휘 범주인데 기능으로 나올 그런 교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용사 활용, 요인 이름, 날씨, 수 표현, 수는 그냥 숫자잖아요. 이거 어휘잖아요. 날씨도 마찬가지로 날씨는 그냥
어, 어휘예요. 요인 이름 말하기도 기능이 아니라 음, 어휘죠. 형용사도 마찬가지. 형용사는 여러 가지 형용사가 있어서 이것은 외워서 야기하는 것은 그 의사소통 기능이 아니잖아요. 위치도 뭐 위, 아래, 밖, 안, 뭐 앞, 옆, 맞은편, 건너편 이런 것도 다 어휘에 속하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실생활 관련되는 과제 범주인데 또 기능 항목에서 나왔어요. 소개하기, 교양, 가족 소개하기 이거는 과제예요. 학생이 해결하는 과제들이에요. 활동이에요, 활동. 장소 묻고 대답하기, 가격 묻고 대답하기,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말하기, 계획 말하기, 물건 주문하기, 편지 쓰기, 증상 서명하기, 병원 가기, 전화하기, 음식 주문하기, 우체국에서 편지와 소포 보내기, 길 묻기, 길 안에 여행 경험 말하기, 증상 서명하기, 생활 습관 말하기, 집 구하기. 네. 이거는 또, 의사소통 기능이 아닌 그냥 우리 실생활에서 학생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기능과 혼용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의사소통 기능이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조언하기, 조언 구하기, 정보 얻기, 정보 확인하기, 명령하기, 공손하게 대답하기, 요청하기, 부탁하기, 확인하기, 제안하기, 충고하기 이런 거는 의사소통 기능이지 위에 있는 것은 의사소통 기능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한국어 교재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를 문법, 어휘하고 과제랑 좀 약간 지금은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결론은 가볼까요? 개념 기능 중심 교수 요목은 언어 능력보다 언어 사용과 의사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교수 요목입니다. 그래서 개념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반 범주 개념도 있고 특정 범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이라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는 개념적 의미로서 일반 범주 같은 경우에는 존재, 공간, 시간, 수, 양, 관계 그리고 특정 범주는 신분, 가정, 환경, 일상생활, 대인관계, 물건 사기, 날씨 그래서 여기에 개념이 보통은 교재에서 어휘에 들어가 있어요. 어휘. 그죠? 어휘 부분에서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무런 한국어 교재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경희 한국어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열어보면 거의 첫 페이지 첫 부분에서 교재 규성포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 규성포에서 단원 이름이 무엇일지 그리고 기능 이 단원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기능 목표하는 기능, 표현, 문법이에요. 뭐 발음, 어휘, 그리고 뭐 과제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열어보면 여러분이 한 교재에서 어떤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어떤 기능이 제시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념은 보통 어휘 부분에서 많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초급 같은 경우에는 숫자, 양, 뭐 첫 번째, 두 번째, 양이 많다, 적다, 관계, 시간,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신분, 가정, 환경, 인상생활, 대인관계, 물건 사기, 날씨, 요일 이런 거는 어휘로 되어 있을 거예요. 개념, 뭐 어떤 교재는 개념이라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어휘 부분에서 있는 거죠. 그리고 기능은 언어를 사용해서 추구하는 의사소통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의사소통을 하려는가 의사소통하려 하는 의도 의사소통하려고 하는 목적 나는 정보를 구하고 싶어서 이런 것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거절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문법을 활용했어요. 거절은 하기, 인사하기, 보고하기, 사과하기. 그래서 즉 개념 기능 중심 교수 요목은 언어의 목적이 바로 의사소통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 기능 중심 교수 요목의 장점은 실체성에 있는 학습 과제를 부여하고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에 관한 내적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교수 요목을 설계하는데 다른 유형의 교수 요목과 쉽게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하지만 어떤 개념과 기능을 선정해서 배열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특정 개념과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언어 형식을 사용해야 하는가 이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부탁하기는 뭐 어떤 문법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추천하기, 뭐뭐 다가 보면, 아니면 묘사하기, 뭐뭐 아어 있다와 같은 뭐 경험 말하기, 뭐 뭐뭐 더라고요. 뭐뭐 이렇게 해보니까 뭐뭐 이렇게 더라고요. 와 같은 이런 문법은 선점해서 가르쳐야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정리 학습은 해볼까요? 이 정리는 뭐 개념 중심 교육 과정은 의사소통 관련이 깊습니다. 개념 기능 중심 교수 요목은 의사소통 기능 범주의 언어 내용과 의미 범주로 교육 내용을 상세화해서 학습자 필요에 흥미가 안 맞는 주제는 소집하고 이른 배열, 편집하는 교재를 사용합니다. 즉, 개념 기능 중심 교수 요목은 언어 능력보다 언어 사용과 의사소통 능력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한 교수 요목입니다. 개념은 뭘까요? 뭐 인반 개념, 존재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목적은 바로 의사소통에 있는 점은 근간에 두고 있어서 이의가 있다. 하지만 어떤 것은 선정하고 배열하고 조직하는 것인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은 개념 기능 중심 교수 유목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은 제가 호남대에서 교수 학습 개발원에서 잠시만요. 제가 토론은 등록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토론에 들어가서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 많은 친구가 하지 않아서 제가 잠깐 모여드리려고 해요. 아마 토론을 어떻게 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토론 관리가 있어요. 여러분 토론에 들어가면 이런 거는 지금 등록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토론은 간단하게 의견은 좀 올려주면 돼요. 지금 보니까 한 명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파인도 올릴 수도 있으나 그냥 자기가 원하는 글을 넣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물에 대해서 그냥 답변을 쓰면 돼요. 또는 이렇게 친구들은 이렇게 답변을 간단하게 한 문장만 쓰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이렇게 입력을 하면 제가 다 볼 수 있거든요. 누가 입력을 했는지 저희가 볼 수 있어요. 파인으로 올리고 싶으면 파인으로 등록은 해도 되고, 아니면 가장 쉬운 것은 그냥 타이핑을 해서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토론하는 내용은 확인해서 좀 해주면 좋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